무인일주를 공부를 하시는데 무인 화토동법에 의해서 병인도 같은 일제 장생을 놓게 됩니다. 일단 일지에다 저렇게 있죠. 생을 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어떤 대인 관계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여러분 바로 이제 아셔야 되듯이 무인의 생, 그러니까 무인뿐만 아닙니다. 굉장히 많아요. 들어가는 이제 생들이 보면 제일 처음에 무슨 정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개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만 전부 이렇게 장생으로 들어가고 물론 병인에 이렇게 또 장생으로 들어갑니다만 이렇게 이제 장생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성격 자체가 대인관계가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생을 놓은 사람들의 보통 우리가 그 사주팔자 중에서 진술충미를 놓게 되면 일단 사고에 오라천반을 놨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육신과는 좀 흉화가 될지 몰라도 재고 쪽으로서는 하여튼 상당히 부명의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 양쪽을 다 이제 아우를 수 있는 것들이 주로 보면 이렇게 일찍 이렇게 생을 놓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정유나 기유나 계묘처럼 왕지의 장생을 놓은 사람들은 아주 고집이 강하죠. 고집이 말도 못해요. 이렇게 정유, 기유, 계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슨 천주귀인이든 천을귀인이든 이렇게 참 났습니다만 고집 강한 거는 말도 못해요. 물론 고집을 신유라든가 그 다음에 을묘라든가 계해라든가 이렇게 놓은 사람과는 좀 격이 틀리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인의 장생을 놓은 사람들 일단 이런 사람들은 하여튼 어쨌든 반듯하고 성품이 바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보시다시피 관인비 구조로 돼 있어요. 그렇죠? 무인은 임무병갑해서 전부에서 보니까 화토동법에 의해서 전부 다 이것이 록이 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됨됨이가 첫째 반듯하더라. 그래서 무인일지 추고선 사람이 점잖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대개 이제 무토라고 하는 이 특성이 하여튼 그 큰 민둥산을 낳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점잖은 유형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듯하고. 그런데다가 밑에 보니까 비견에 말이죠. 저렇게 인성에, 그 다음에 관성에, 관인비가 전부 다 저렇게 이렇게 록의 생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는 신사로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신사를 보시면서 아시다시피 무인 그러면은 일단 대표적으로 보면은 문고귀인, 학당귀인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일지에 이렇게 생을 놓쳤습니까? 장생을. 그럼 최소한도 무슨 귀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이렇게요. 많이 들어가 있답니다. 이렇게 귀인들이. 그러니까 귀인들이 많이 들어간 사람 치고선 귀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시피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장생을 놓은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 이제 하나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게 생이 들어갔다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은 학문과 관련해서 상당한 재주 탤런트를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무조건 생이 들어갔다 그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렇게 학당을 놓게 되면 학문을 배우는 당이야. 당 집이잖아요. 그렇죠. 학당하면은 배우는 사당이잖아요. 이 사당이에요. 서당이 될 수도 있고 사당이 될 수도 있고 옛날에는 서당이라 그랬네요. 이렇게 사당이 됐던 서당이 되었던 학당을 놓게 되면 집을 놨으니까 배우는 곳을 놨으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교육 관련해서 사업에 일가견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문곡을 놨으니까 배움에 관해서 대단히 어떤 자기 기운이 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반듯한 공직자 생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직장인명이다. 직장인명인데도 반듯한 직장이니까 공직자명이구나
그러면서도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교육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관급 공사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여타의 사업을 해서는 그렇게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학문적 성취가 빨라가지고 대체적으로 일찍 출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인을 놓게 되면은 학창 시절부터 일찍 관과 관련해서 공부로 승부를 내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고시에 눈독을 들인다든가 고급 관료직에 도전을 한다라든가, 어쨌든 독서실을 주무대로 삼는 사람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탈의 연놈들이 그렇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인일주쯤 되게 되면. 왜? 보실까요? 이렇게, 물론 이것이 편관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편관이 이렇게 로고로 들어와 있죠. 걸 로고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관이 로고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생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요, 반듯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탈할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제 중에서 무인의 일주가 있었다, 그러면은 때리고 지지고 볶고 할 것 없어. 네 알아서 하면 지가 알아서 합니다, 공부. 근데 이제 부모들이 그렇지 않죠. 자기 욕심을 거다 덧붙이죠. 너는 분명히 사가 돼야 돼, 사가 돼. 그래 봤더니 그 아이가 진짜 죽더라고. 그 어머니 마음에는 판사 검사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죽더라고. 진짜 죽음의 사자가 되어버렸어요. 이렇듯이 어쨌든 무인의 일주에 저렇게 관, 그 다음에 인성조차도 어떻게 돼 있나요? 물론 편의입니다만은 인성도 못하니까 병인의 화토동부에서 생으로 들어와 있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니까 비겁도 어떻게 됐네? 무인의 로고로 들어와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생로고로 들어와 있으니까 관인비가 말이야 얼마나 반듯하겠어요. 여러분, 관인비 구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조예요? 일단 관인비는 인성과 관성은 일단 사업이다, 직장이다? 직장이에요. 그쵸? 직장이 전부 다 생록에 들어와 있다. 이 사람은 볼 것 없어요. 일찍부터 직장이 명으로서 어느 직장이에요? 반듯한 공직의 직장을 가지고서 임하게 되면은, 그런데도 사상의 역마를 이렇게 생지를 낳았죠? 낳았으니까 특히 외교 공무원으로서도 손색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공직자가 그 고급 관료가 돼서 귀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주팔자대로 가는 겁니다. 실제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제 어떤 사람의 사주팔자를 봤더니 관성이 록왕으로 들어와 있다고 보시자고. 이런 사주팔자가 있어요. 을류의 사주팔자가 있죠, 그렇죠? 이 사람이 진짜로 관성이 록왕으로 들어와 있잖아. 이런 사람은 업상대체가 진짜 공직자라고. 근데 을류가 들어오면 이 절로 들어와. 관성이 특히 어때? 록왕이 얼로 들어와 있네. 절로 들어와 있죠. 그러면은 내가 시험에 붙을 수는 있지만은 이게 올인이 안 돼요. 보장이 안 돼. 그래서 중간쯤 가다가 사표 내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인생이 곤곤하게 시작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전부 다 이렇게 관인비가 전부 다 생로광에 들어와 있으면 아주 한 직장을 오랫동안 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일단 이때 우리가 사주팔자를 본다는 것이 딱 보는 순간 답을 딱 내리셔야 돼. 직장이면서 공부 열심히 시키세요. 이렇게 딱 시키시면 틀림없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좋은 것만 있을 수만은 없겠죠. 단점도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그 이제 단점이 이제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일단은 모든 팔자가 이렇게 유기해서 아주 승진 승급도 빠르고 남들보다도 하여튼 출세가 대단히 빠른 것만은 틀림없는데, 이 사람의 자의 형상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자고요.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은 일단은 보니까 이 무토라고 하는 큰 이렇게 민둥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민둥산에 이 임목이라고 하는 이런 호랑이가 딱 놓여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랑이는 밀림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민둥산이 범이 들어와 있는 자형이라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선미성이 강해. 쉽게 말해서 나 잘났어요 하는 자기 잘난 척이 굉장히 강해. 그것이 굉장히 하나의 흠이에요. 근데 이제 무인의 장생을 놓고서 잘난 척하면 미운 구석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요. 왜? 정이 상당히 많고 그렇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 자의 형상 자체가 보게 되면 무토라는 것은 우리가 삼명통에 가서 보니까 이 삼명통에 들어가 보니까 무토가 뭘로 들어와 있나요?
이렇게 하로 들어와 있음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하라고 하는 것은 노을로 들어와 있어요. 노을로 들어와 있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 광곡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광곡 이래서 넓은 들판 이런 뜻입니다. 넓은 들판이 들어와 있는데, 이 노을이 넓은 들판에 이렇게 아주 아련히 깔려 있다고 보세요. 아주 거즈넉하면서도 그렇죠? 미동하지 않는 그런 점잖고 그런 어떤 것을 무게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벌써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의 형상이 민둥산의 범을 놓은 터라 굉장히 자기 잘난 체하는, 약간 쉽게 말해서 경거망동하거나 잘난 체하는 것 때문에 주위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인 일주들은 일단은 경거망동하는 것, 과시욕을 조금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지에 이렇게 장생을 놓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왕지에 장생을 놓은 경우가 많이 있지요. 이렇게요. 왕지에 장생을 놓은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답니다. 이런데 사실 이렇게 왕지에 이렇게 장생을 놓은 사람들은 자기 고집, 자기 강기, 자기 아집이 굉장히 강해요.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근데 우리가 천을 귀인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는 굉장히 많은 어떤 좋은 점을 시사는 하고 있지만, 실제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보면 자기 기운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장생을 놓으면은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좋고 실제 그래요. 성격도 유한 편이고. 그런데도 그 고집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무인은 고집이 없답니다. 사람이 호인이에요. 굉장히 호인이야. 호인인데 이 호인이 이제 민둥산에 범을 났으니까 자기 과시를 많이 하는 거야. 잘난 체를. 그게 조금 흠일까? 그러지 않고 흠이 좀 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인관계가 상당히 좋으면서,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생을 놓게 되면은요, 이런 사람들은 후원성이 대단히 강해요. 후원성이 강해서 누군가가 반드시 주위에 내가 고난에 처할만 하면 도와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장생을 놓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야. 부모를 잘 만나거나, 또는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을 잘 만나거나, 남자 입장에서 부인을 잘 만나는 경우가 대개예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류 정도 되잖아요. 이 사람은 결혼하면은 여명이라고 손치자고요. 자기 집은 물론이거니와 시댁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죠. 이 정류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기운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운은 원래 이렇게 보니까 식상을 이렇게 로강으로 놓은 사람들이죠. 자기 기운으로다가 반드시 부자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묘 정도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 남편은 걸고 자꾸 흔들겠지만은 대단히 어떤가요?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식상, 이 식상이잖아요. 여기는 재성이잖아요. 재성이 로강이고 식상이 로강, 식상이 로강이죠. 식상이 로강 그러면 여러분 바로 들어와야 돼. 뭐가 들어와야 돼? 뭐를 쳐? 관을 치는 거야. 그러면은 자식한테는 올인하지만은 남편하고는 게임 아웃, 득자 부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식 놓고 정이 멀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계묘 기후들은 천일이 들어오고 천주가 들어와서 자신은 좋고 자신이 부명이라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식 놓고 헤어지는 관계, 이런 관계로 들어오니까 남편을 좀 우습게 여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이혼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계묘 정도는 남편을 데리고 자기가 장학금을 주면서 데리고 살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아주 유니크한 이렇게 품성을 갖고 있는 데 비해서 무인의 장생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사람이 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그렇습니다. 허허실실한 사람들이 굉장히. 그래서 무인의 일주 치고서 친구가 적은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많답니다. 친구들이요. 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이런 이제 우리가 십성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한번 좀 이렇게 좀 보게 되면은요,
이 비견이란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제일 먼저 한번 좀 보시자고요. 제일 먼저 이 비견은 보니까 이 비견은 보니까 호텔을 봤을 때 이렇게 비견은 보니까 무인장이에요, 그렇죠? 생좌록궁에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 비견이 생좌록궁에 들어와 있더라.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여튼 형제들도 출세한 사람이 많이 있음을 의미하고, 형제관계가 다정함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나의 생자록궁이니까 자존심이 대단히 강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들은 내가 잘난 맛에 사니까 자기 과시욕이 대단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생을 나서, 장생을 내서 사람이 대인관계도 좋고 괜찮은 듯한데 이놈은 자기 잘난 맛만 없으면 상당히 좋겠더란 말이에요. 그게 좀 흠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런 가운데 비견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운에서 겁재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겁재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겁재가 들어오게 되면 뭐 당연히 기토가 들어오겠습니다만 사가 들어와요. 그러면 겁재가 들어오는 해에는 틀림없이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우리가 당연히 뭐 겁재가 들어와서 장생을 치는 경우가 되니까요. 이럴 때는 상당히 그 주변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겁재가 들어오는 해에는 타인의 어떤 충고, 타인의 간섭 이런 것을 일체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형태가 들어와서 굉장히 외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해는 대단히 이런 사람들은 겁재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관재가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무인은 일단은 겁재가 들어오는 해를 굉장히 흉운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불장군이 돼가지고 자칫 외톨이를 자처하는 신세가 되더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의 형상에서 이제 또 하나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의 형상 자체가 어떻게 우리가 생각되냐면 이 무토라고 하는 민둥산이잖아요, 그렇죠? 민둥산에서 홀로 서 있는 외로운 감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민둥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독산이야, 대머리산이에요. 대머리산에 외롭게 어떻게 해요? 고목이 어떻게 서 있나요? 독산 고목으로 서 있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인일주들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겁재의 운에 이렇게 겁재의 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홀로 외톨이를 자초하는 형상이 되어서 특히 이 독산 고목에서 홀로 남겨주는 형상이 돼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그때 이제 관제를 타게 될 수 있음인데 이렇게 독산 고목이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외로움을 자초하는 형국으로 놓여지기 쉽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의 형상 자체가 굉장히 독산 고목에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데 감목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한번 딱 꺾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부러져서 의기소침해서 회복이 안 되죠. 그래요. 그래서 이 무인일주들은 저 사람의 어떤 기운을 꺾으려면 자존심을 툭 건드려 놓으면은 아주 회복이 힘들어, 치명타를 받아요. 그래서 아주 괴로워한답니다. 그래서 아주 왜 스스로가 독산 고목의 자형에다가 저게 잘난 처에 민둥산에 범을 났기 때문에 홀로 잘난 처를 하려고 하는 독보적 성질이 있어서 그래. 근데 여러분 무토라는 사람은 아시지만 옆집 쌀집 아저씨 같은 사람이에요. 기운이 꼭 그래. 얼굴로 얘기하면 이게 동양적 얼굴들이 있잖아요. 이게 약간 둥글둥글 하면서도 황토 빛깔이 나면서 잘생긴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얼굴이 여러분 사주팔자를 보면서 잘생겼다 못생겼다를 바로 알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간단해. 이렇게 생록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얼굴이 잘생겼어. 다 거의 다 편안하게 생겼다니까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얼굴이 이렇게 절로 들어가잖아, 이렇게. 그럼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금이 나무를 깎으니까 반듯하게는 생겼는데
너무 강하게 풀을 찌르는 형국이라 이렇게 얼굴이 따끔하게 보인다거나 왜 편안하게 안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얼굴로 보여요. 피곤하게 보이거나 따끔하게 보이거나 뭐 하여튼 그런 경우들이 있어. 편치 않게 보이는 얼굴도. 저게 생에 록을 놓잖아요. 얼굴이 편안하게 유하게 보여.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들은 특히 무토 얼굴들, 병화 얼굴들이 이 동양 한국인의 대표적인 얼굴들이에요. 미남미녀 많아요. 맞습니다. 동그란 듯 하면서 예. 반듯하게 생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장생을 깔았으니 어때요? 틀림없이 이 사람은 꼭 저 스님들처럼 잘 나가는 스님들처럼 스님들이 이 세상에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부처님이에요. 얼굴이 파인 데가 없이 다 이렇게 생겼잖아. 물론 얼굴이 큰 부처님도 있고 작은 얼굴도 있지만 그 부처님의 얼굴이 대체적으로 그런 형국이에요. 잘생긴 얼굴이라고. 그래서 되게 저렇게 이게 생을 놓게 되면 저런 얼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는 말이에요. 이 무인일주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를 갖춰야 돼. 왜냐하면은 이 민둥산의 이 고목은 말이에요. 민둥산. 지지에 이렇게 술토라든가 지지에 미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 수기를 갖추지 않는 그런 토, 민둥산이잖아요. 이렇듯이 무토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속의 내용이 수기가 없는 조토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토가 성림이 돼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뼈짠 마른 이러한 땅에 이게 조토예요. 조토의 성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배짱 마른 민둥산의 이 감목들이 그쵸? 쭉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인을 보자마자 여러분 뭘 봐야 되냐면 수기가 있는가 없는가를 읽어보셔야 돼. 수기가 없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돌아다니기만 하지 바쁘기만 하지 돈을 벌 수가 없어. 결과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공부를 잘 못해.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일단 이렇게 조토 성림을 낳기 때문에 무인일주에 가장 필요한 오행은 뭐예요? 수. 그러니까 대운에서 수를 놓고 앞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월주가 되었던 시주에 수를 놓고 갈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이 사람의 팔자가 싹 바뀌게 되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사주가 수가 없다, 그럼 배우자 관계는 남명의 입장에서는 유정을 논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저 사람이 수를 못 봤다 그러면 돌아다니기는 업적 돌아다니는데 재물은 취할 수가 없더라. 재적 성취를 이루기가 대단히 힘든 사주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피곤해. 무인일주들은 돌아다니기는 억지로 돌아다녀도.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무인일주가 복이 있는 사주인지 없는 사주인지는 바로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고 평가를 딱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겠죠?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편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보시자고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보니까 어디 들어와 있나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편인은 보니까 요 편인 자체도 보니까 무토하고 병화하고는 전부 다 화토 동법에 의해 가지고 인성이 병인의 장생으로 들어와 있네, 그렇죠? 생좌의 생궁으로 들어와 있더라. 그러면 볼 것 없어. 이 사람은 공부로서 승부를 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무인의 일주들은 조금 배워도 많이 아는 척하고 조금 배워도 배운 그 어떤 티가 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행실이 여러분 그 이렇게 좀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하고 이렇게 차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신원서판이지만 품격, 말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배웠다 안 배웠다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인성이 생자 생공으로 들어오면은 학문을 즐겨하고 또 조금 배워도 많이 배운 듯 티를 내는 사람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자 생공에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배우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일단은 보니까 관인이 말이죠. 이제 아직까지 요까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요 관인이 생으로 들어와 있죠, 그렇죠? 관인이 이렇게 생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의 인성이 생자생고로 들어와 있으니까, 다시 얘기해서 관인이 생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고, 관인 상생으로 들어와 있고 비겁을 보고 생자생고에 놓여 있으면 출세욕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데 이 사람은 인성과 편관과 편이 장생에 놓여 있는 만큼 어떤 카리스마도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더라. 그래서 지도력도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성과 관성이 똑같이 이렇게 장생에 놓여 있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관인상생이 여겨가지고 이 사람들은 출세를 하려고 하는 자기 기운이 대단히 강한데, 그 출세가 인성이 생자생고에 들어있으니까 공부를 통해서 반드시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무슨 꼼수를 부려가지고 뒷담화를 쳐서 하는 것보다도 반듯하게 자기 공부, 자기 실력을 통해서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반듯한 공직자예요. 아마 여러분 과천 가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앙케이트 조사를 한번 쭉 한번 해본 게 어떨까 싶어요. 무인일주가 많을 겁니다. 고위공직자에 틀림없어요 아마. 그래서 일단 이렇게 편인이 생자생고에 되었으니까 공부에 관해서, 또한 육친으로 보게 되면은 모친과 관해서 상당히 유정함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재성을 먼저 보면, 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부친은 재성은 수니까, 그렇죠. 이민의 병지로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모친의 상황이 훨씬 부친보다 유정하고 영향력을 많이 미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요, 일제에 이렇게 장생을 놓는 사람들은 부친이 누가 좋다 나쁘다 할 것 없이 다 유정한 관계가 많아요. 사주팔자는 거의 100% 유전합니다. 틀림없어요. 어저께 어떤 분이 오셨는데 본인이 신미야. 근데 남편이 을묘야. 을묘야. 이 남명이에요. 이 남편의 을묘를 놓게 되면 부인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부인을 달달달 볶는 형국으로 들어가요. 잔소리가 굉장히 심하죠. 소심박약하고 세심하고 소심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히 여기다가 진토를 이렇게 하나 놔뒀만, 시지에다가,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살으셨을까요? 그랬더니 굉장히 이제 한숨 짓는 이제 그런 형국으로 들어가면서 쭉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가녀지동에 을묘를 놓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부인에게 잔소리가 굉장히 심한 경우, 그러니까 남자가 세심박약하면 월급을 가지고서 부인한테 톡 맡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대체로 자기가 계산해서 탁탁탁탁 끊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다가 이제 억압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무인의 장생을 이렇게 놓게 되면은, 이렇게 장생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 같은 재성을 놓게 되면 이민의 병지를 놨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을묘 이런 경우에는 같은 이렇게 재성을 본다고 하더라도 가녀지동에 이렇게 재성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관대를 이렇게 놓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실 부인하고 이 관계도 그렇습니다만, 장생을 놓은 사람의 이 재성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재성 자체가 결국 생에 들어가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사가 생에 들어가니까 아주 어떤 부인을 만나냐면 일단 지혜로운 부인을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여기하고는 일단 이건 을묘 걸록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어떤 가녀지동의 걸록에 대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거기에 비해서 생을 놓은 사람들은 그런 기운은 별로 없지 않나, 그렇게 싶네요. 자, 그렇게 해서 하여튼 모친의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서 생을 냈으니까 부친의 관계도 그와 못지 않을 것이다. 일단 사는 낫지만, 그렇지만 모친이 훨씬 더 영향력이 강한 사람, 이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보시도록 하자고요. 관성은 일단은 어디에 들어와 있나요? 관성을 보니까
아하, 록자생궁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물론 편관이긴 합니다. 편관도 보니까 갑인의 걸록이 들으니까 록자생궁에 들어와 있더라. 그러니까 인성이 편관을 생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전부 다 장생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공부를 통해서 반드시 출세하려고 하는 출세력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명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명의 입장에서 남편의 동태를 살펴본다면 록자생궁에 있는 남편은 어떤 남편이에요? 반듯하지 그냥. 남편 덕이 있다 없다? 있어요. 기본적으로요. 남편 덕이 있어요. 그래서 록자생궁에 들어있는 남편이라 대단한 남편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편관이잖아요. 그렇죠? 편관인데 편관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사고 속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자고요. 사고 속에 어떤 편관이 이렇게 들어와 있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편관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자고요. 뭐 기미의 어떤 뭐 이런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이 이제 여명이라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을목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요 편관이 고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못된 남편을 만날 확률이 100%예요. 편관이 고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런데 여긴 보니까 같은 편관이라고 하더라도 사생의 역마 속에 이것이 록이 생으로 들어가 있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명은 남편 덕을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듯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주 남편을 만나도 아주 멋있는 남편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말이에요, 이런 게 있어. 이것이 만약에 당연히 신강명이냐 신약명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틀려지는데, 만약에 신약한 가운데 이 사람의 사주팔자의 어딘가에 간목이 되었던 임목이 되었던 편관이 또 하나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떤 현상이 나오면 반드시 강제 결혼을 하게 돼요. 편관이 두 개를 보시게 되잖아. 응? 네. 편관을 두 개를 보잖아요. 네. 반드시 강제 결혼한답니다. 결혼도 말이에요. 보쌈 결혼이 있잖아요. 강제 결혼은 여러 가지예요. 강제 결혼은 이렇게 보쌈도 있지만은 이렇게 또 우리가 혼전, 부정포태가 들어온 경우도 있잖아요. 혼전 임신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결혼들. 근데 이렇게 편관이 이게 겹해지잖아요. 이렇게 중첩된다고 보시죠. 이렇게 반드시 어떻다고요? 이렇게 강제 결혼의 확률 100%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이 장생이 록이 장생에 놓였다고 하더라도 편관이 기본적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 편관이라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딘가에 나에게 뭐 간목이든 임목이든 다른 곳에서 이렇게 원국에 이렇게 중첩이 돼 버리면은 반드시 이 사람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관이 주중에 지장간에서 합을 하는 합생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겠죠. 네. 간목과 기토가 합을 해서 토로다가 합생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네. 합화생이라 그래.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합을 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합화생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 합을 하면 화하지요. 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경금인데 어떤 을목의 운에서 더해지게 되면 금이라고 하는 화를 만들어내잖아요. 네. 이것은 나한테 도움이 되지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정화가 있는데 임수의 운에서 나에게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은 목으로 들어오지요. 네. 나한테 인성으로 들어오지요. 그러면 나한테 일간에게는 신강 신약을 떠나서 도움이 되지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합화생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게 좀 어려운 얘기를 하면 회두 생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회 머리 두자를 써서 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반대 현상은 합화급 또는 회두급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편관이 이제 편관 7살이라고 보자고. 여긴 지금 식상이 지금 없지요. 그렇죠? 편관 7살로 보자고.
실살이 들어가 있는데 합해서 합화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합화극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생으로 들어갔죠. 내가 신강해지잖아. 이랬을 때는 이 남편은 대단히 잘 나가는 남편이야. 잘해주는 남편이고. 근데 이 사람이 합화생으로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가고 천간에 보니까 간목이라고 하는 또 이런 편관을 또 띄고 있어. 임목을 띄고 있거나. 그러면 어떤 남편이라고? 아주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무인의 일주는 아주 자기 스스로는 아주 좋은 일주를 타고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편관의 기운이 어떻게 지금 놓여 있을까? 편관이 중첩돼 있을까? 또는 편관이 합비되어 있을까? 이 기운에 따라서 팔자가 확 바뀌어버려요. 더더군다나 아까 얘기했습니다. 수를 볼까 안 볼까, 수기를 볼까 안 볼까에 따라가지고 배우자의 하여튼 호불을 우리가 나눌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여명의 입장에서는 편관의 동태, 이 동태를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미 일주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여명의 입장에서는 을목 자체가 일단 편관이 고에 들어가 있죠. 그럼 대체적으로 모난 남편, 좀 흉폭한 남편, 이런 좀 지금 독한 남편, 뭐 기질이 강한 남편, 이런 남편하고 인연할 팔자 거의 100%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합화생이 합화극 논할 것도 없어. 편관 자체가 고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무인일주는 내가 좋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편관이 합생으로 들어갈 것인가 합극으로 들어갈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팔자가 확 틀려져 버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이렇게 기토가, 축토가 이렇게 하나 나와 있더라. 네. 이 안에 기토를 보고 있죠. 네. 끊임없이 관성이 합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저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부예요. 근데 내가 보지 못한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보면 저 남편도 까다로운 남편이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까다롭다는 건 뭐예요? 진짜로 공직자 같은 그 기운 뭐예요? 원칙을 따지고 세세컬 따지지. 이거예요. 근데 여기처럼 폭력을 휘두른다? 그렇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 생을 낳기 때문에. 그래서 까다로워.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피곤한 남편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강제 결혼의 이제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저렇게 내가 이제 관성을, 편관을 저렇게 어딘가에 띄워놓게 되면 반드시 강제 결혼의 기운을 가지고 되게 되라,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